예, 없습니다. 텔레그램한테 결과에 대한 메시지가 공지로 온다거나 없어요. 일절 없고. N번방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무력감과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입니다. 이들은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찾고 매일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개 채널 정도를 신고를 하고 있고 매일 한 번씩 이제 그 각 채널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 신고하는 과정을 캡처를 해서 인증방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안에서 플랫폼 신고를 하기도 하고 트위터 계정에 신고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텔레그램에서 이제 그런 N번방 물건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슈가 된 여러 가지 영상들 뭐 사진들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겠다고 모아놓고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런 개인 거래를 유도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또 트위터에서 그런 사람들 계정도 신고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혹은 이제 소셜 계정의 이제 주소를 공유해서 이 사람들의 계정 사진을 가지고 성적인 괴롭힘, 모욕적인 언사를 이제 해서 불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불링이 추가적인 피해를 생성하지 않게끔 이제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제 계정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물론 그 연락 받으시는 분은 또 기분이 오죽하겠냐마는 사실은 모르게 처리를 해버릴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사실은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건의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셋이 올린 이 청원은 2월 10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국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리셋은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엄격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조정, 가해자를 잡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요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의 예방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텔레그램은 여태까지 뭘 했냐는 겁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가 벌어지는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텔레그램 신고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어뷰징이 어떤 데에서 반응을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 실제로 많이 방이 폭파가 되거나 이렇게 됐나요? 실제로 그 방들이 폭파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서 얼마 전에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텔레그램 계정들이 밴을 당했거든요. 그 텔레그램 그 자체에서. 그래서 많이들 약간 주춤했었어요. 그 며칠 동안 설 연휴를 기점으로 약간 주춤했었는데 그때도 밴을 한 기준이 이 사람들이 음란물을 그러니까 유통했기 때문에 밴을 먹인 건지 아니면은 가상 번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밴을 먹인 건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사실 제일 답답한 건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제일 답답해요. 신고를 하면 피드백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텔레그램한테 뭐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가 공지로 온다거나 없어요. 일절 없고 딱 하나. 텔레그램도 아동 성착취 관련 계정을 금지하는 봇을 운영하거나 신고 기능을 붙여놓거나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신고를 메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셋은 지금까지 수천 건을 신고하고도 단 한 번도 텔레그램의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리가 되고 있긴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의 활동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면 플랫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를 방관하고 이득을 취하거나 적극적 대응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이용자가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 신고의 처리 절차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은행에 문의만 해도 그 문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두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들은 그런 걸 알려주는 절차가 없다는 것도 정말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이드에는 신고 이후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드시 피해자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의 가이드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랜덤 채팅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주 쓰고 있는 메신저 앱에서도 신고하기 기능을 누르면 그 증거 화면을 다 날려버려요.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신고하기 기능을 눌렀다가 그 화면이 소거돼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어요, 혹은 스토킹을 했어요, 이럴 때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해서 결국 처벌이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플랫폼이 피해자 자신의 플랫폼에서 일어난 그 신고건에 대해서 최소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증거 화면을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주고 그걸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에 제공하는,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텔레그램 방을 들고 변호사님들을 찾아갑니다. 다페이스는 다페피플의 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은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